예,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인가결정까지 받으시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남은 변제할 금액들이 일시에 변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근래의 사건이라 어떤 사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소방공무원이셨고 나이는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소방공무원분들이 월급이 많으시더라고요. 같은 공무원이시더라도 뭐 위험수당이나 뭐 야근수당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달 월급이 뭐 400이 넘어가시더라고요. 이제 이 소방공무원께서는 어떻게 해서 많은 채무를 지으셨냐면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지만 스포츠 토토, 그 다음에 주식, 도박 이런 걸로 채무가 2억이 넘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분은 외아들이셨는데 아버님이 재력이 상당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재력이 상당하셨는데 이 1년 전만 해도 자기가 어떤 도박이나 주식을 해서 뭐 억 단위로 갚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아버님도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가는 아들을 망칠 것 같아서 이제 이걸 안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도 개인회생을 문의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인가결정을 받고 한 달에 이렇게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미 인터넷을 많이 보셔가지고 자기는 뭐 주식이나 도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채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갚을 변제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궁금하셨던 게 뭐냐면 이분은 아직 미혼이시고 아직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회생에서 한 달에 얼마씩을 갚은데 만약에 좋은 여자가 생기고 이제 결혼을 하실 때쯤 되면 아버지가 이제 이 빚을 갚아주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시변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고 하는 거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 나머지 전액에 대해서 일시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전제가 먼저 깔려야 돼요. 이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수입이나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하다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아니면 절대 일시변제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나중에 인가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오늘 주제에서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수입 및 재산 신고가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3천만 원을 빌려서 3천만 원짜리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가지고 원금을 50% 탕감받아서 3년 동안 갚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3년 동안 1,500을 갚죠. 근데 그 중간에 1,500만 원 일시로 납부를 해서 개인회생을 끝내버린다. 그러면 이게 완전 사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500을 그냥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도 남은 전액에 대해서 일시 변제를 무작정 허용해주진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 경우에 이렇게 허용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그걸 살펴보려 해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 인가결정 후에 한 달 얼마씩 갖고 있는데요. 같은 직장 내에서 내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일시변제 신청 이거 안 받아줍니다.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바꿔서 소득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이유로 일시변제 이것도 안 받아줍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받아주시냐면요. 여러분들 50대 후반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하시면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분이 퇴직을 하시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다시 취업할 가능성이 좀 안 보이고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이분이 생겨서 이렇게 갚는 거는 법원에서 허용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인가결정 후에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수입을 가지고 갚고 있는데 내가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갖고 있는 질병이 악화가 돼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그 기간 동안의 변제금을 일시로 납부하는 거 이것도 법원에서 허용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이제 방금 그런 소방공무원 같은 얘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제 어떤 사정에서 이제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 하면은 말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한 달 얼마씩 버는데 그걸 갚아버리면 집에 그 생활비 못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러한 사유등이 있고 친인척들이 그 남은 금액을 줘서 갚는다는, 그러니까 아버지나 뭐 지인들이죠. 뭐 가족들이 그걸 일시에 나한테 주어서 개인회생법원에 갚는, 이렇게 소명이 확실하게 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소방공무원 사례처럼 이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 미혼이시고 아버님이 아직도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계시고 재력이 있으시니까 개인회생 진행 중에 그 아버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 돈을 주시면 일시변제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시변제는 일반인들은 잘 못하죠. 왜 그러냐면 개인회생을 할 정도면 많은 부채에 힘들어서 그달그달의 삶이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시변제를 못하시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뭐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시거나 뭐 고모, 할머니 이렇게 재산이 많으셔서 이렇게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남은 금액을 일시 변제하는 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떤 각각의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분들이 다양하세요. 이렇게 각각의 A, B, C, D 모든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너무 삶의 모습이 다양하시고 어떤 이유와 어떤 삶이 너무나 각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오죠.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웬만한 건 상담하시는데 저희 직원들도 잘 모르는 이렇게 어려운 경우들은 제가 직접 다 상담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일주일 전에는 저녁 11시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나 진짜. 제가 상담은 돈 안 받고 공짜로 해드리는데 그렇게 밤늦게 전화하지 마세요. 밤늦게. 친구들 이렇게 술 먹고 있는데 뭐 상담 전화 친구들 막 욕해요. 저 욕해.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너 지금 너 지금 돈 벌고 있냐? 막 나한테 그래요. 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연락하시면 저희 사무실 직원 및 저는 여러분들의 힘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